이놈아! 네가 뭘 안다고? 그냥 가거라! 아버지 덕만은 아들 복술이 내민 손을 뿌리쳤습니다. 농사일로 구분 등 거칠어진 손마디, 그리고 언제나 같은 말. 복술은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섰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유품이라고는 낡은 망태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망태기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어느 고을에 덕만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허리는 나처럼 굽었고 얼굴은 평생볕에 그을려 검게 탔으며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어 있었지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말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밥 먹어라, 자거라, 가거라. 평생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덕만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 고개를 하나 더 넘어야 나오는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늘 흙이 그득했고 대청마루는 기울어져 있었으며 광문짝은 겨울바람이 불면 삐걱삐걱 소리를 냈지요. 그러나 논밭만은 달랐습니다. 덕만이 일군 논밭은 고을에서 손꼽힐 만큼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면 모내기를 제일 먼저 마쳤고 가을이면 추수를 제일 깔끔하게 끝냈지요. 땅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덕만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덕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이 복술이었습니다. 복술은 아버지 덕만을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각진 턱, 짙은 눈썹, 그리고 과묵한 성격까지. 동네 어른들은 복술을 볼 때마다 덕만이 씨가 그대로 박혔네 하며 웃었지요. 그러나 복술은 그 말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술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덕만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복술이 서당에서 상을 받아와도 덕만은 그래 한마디뿐이었고 복술이 처음으로 논의를 거들던 날도 내일도 나와라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복술이 1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밭고랑을 다 일구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도 덕만은 그저 밭을 한번 훑어보고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복술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없이 울었지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린 복술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 즈음이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술은 자라 어른이 되었고 순이라는 처자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순이는 둥글고 온화한 얼굴에 웃음이 많은 여인이었지요. 복술이 말이 없으면 순이가 말을 하고 복술이 굳어 있으면 순이가 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복술네 집은 늘 따뜻하였지요. 그러나 덕만의 집만은 달랐습니다. 복술이 장가를 든 뒤로도 덕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복술 내외가 찾아가면 밥은 먹이되 말은 없었지요. 순이가 아무리 살갑게 굴어도 덕만은 오냐 한마디로 끝을 맺었고 복술이 이런저런 말을 건네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복술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집 문턱을 피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부자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은 복술이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 덕만이 허리를 심하게 다쳐 자리에 누운 일이 있었습니다. 복술이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신음을 삭히고 있었지요. 복술은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기대하지요. 그러자 덕만은 여전히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내가 올 것 없다. 내 몸은 내가 챙긴다. 아버지, 가거라. 복술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참아온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평생 그러셨지요. 평생 아들이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로 사셨지요. 제가 뭘 해도 한마디가 없으시고 제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으시고 저는 아버지한테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복술에게는 대답처럼 느껴졌지요. 복술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복술은 아버지 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뒤로 2해가 넘도록 발길을 끊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최서방이 복술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서방은 덕만의 오랜 벗으로 배가 불룩하고 목소리가 크며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복술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술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복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복술의 손을 꼭 쥐었지요.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 하셨던 거야. 덕만이 형이 그런 사람이잖니. 그래도 한번 가봐라. 복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지요. 최서방이 돌아가려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복술아, 말 못하는 사람이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이여. 그걸 언젠간 알게 될 거다. 복술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니, 흘려들으려 했지요.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귓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날 저녁 복술에게 밥상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 뵈러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복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밥상만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내가 가면 뭐가 달라지겠어. 또 가거라 하실 텐데. 그래도요. 순이야, 나는 그 집에서 칭찬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어. 잘했다 한마디, 수고했다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자식한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복술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나를 짐으로 아셨을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기 귀찮은 짐. 그래서 빨리 장가 보내고 손 터신 거지.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논밭 문서를 서방님 이름으로 해두셨다는 거 아세요? 복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서방님한테 들었어요. 아버님이 몇 해 전에 조용히 문서를 바꾸셨대요. 당신 몸이 더 쇠해지기 전에. 복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말 한마디 없이 문서만 바꿔두는 것이 과연 아버지 노릇이라 할 수 있는가. 복술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오랜 서운함이 꿈틀댔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어. 그게 나를 사랑해서인지 그냥 부모도리를 한 것인지. 그날 밤 복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니 어느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지요. 7살 때였습니다. 복술이 서당 가는 길에 개울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덜덜 떨며 집에 돌아오자 덕만은 아무 말도 없이 복술의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온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때 복술은 아버지의 손이 무섭도록 크고 거칠다고만 생각했지요. 따뜻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9살 때였습니다. 복술이 서당에서 훈장님께 매를 맞고 온 날
덕만은 저녁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더니 어두워진 길을 걸어 서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왔지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훈장님이 복술에게 매를 들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았지요. 복술은 그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때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복술은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불을 끌어당겼지요. 다음 날 아침 복술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다녀오겠어.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지요. 복술이 고개를 넘어 아버지 집 마당에 들어선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은 예전보다 훨씬 황량해 보였습니다. 덕만 혼자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지요. 장독대 뚜껑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마당 한쪽의 장작 더미는 예전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복술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덕만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지요. 얼굴의 검은 빛은 그대로였으나 광채가 없었고 형형하던 눈빛도 많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복술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덕만은 복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복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린 채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덕만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왔냐?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술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반가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저 오랜 습관인지 그저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리는 것 같았지요. 예, 아버지. 왔습니다. 복술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덕만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흙과 씨름한 손이었지요. 마디마디가 굵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복술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복술이 아버지 곁에 앉은 채로 하루가 지났습니다. 덕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복술도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예전과는 달리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단단한 벽 같은 것이었다면 이번 침묵은 무겁고 두꺼운 이불 같은 것이었지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복술은 아버지 방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죽을 끓여다 드리고 약을 달여 올리고 밤에는 아버지 곁에 누워 잠을 청했지요. 덕만은 복술이 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복술이 드리는 죽그릇을 받아 묵묵히 먹을 뿐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복술이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벌써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습니까? 응. 약 다려드릴까요? 됐다. 복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그 두 글자였지요. 됐다. 가거라. 그래. 평생 그 세 마디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술은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덕만이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술아. 복술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름을 부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요. 예, 아버지. 덕만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리춤에 있는 망태기. 나 죽거든 내가 가져라. 복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 허리춤에는 늘 낡은 망태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거기 있었지요.
무엇이 들었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쭤본 적도 없었고요. 그저 아버지의 일부처럼 거기 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덕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를 뿐이었지요. 아버지, 자거라. 복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옆에 누웠지요. 등 뒤로 아버지의 느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복술은 생각했습니다. 저 망태기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돈인가 문서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이튿날 아침 복술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방 안이 텅 비어 있었지요. 복술이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덕만은 마당 한켠에 서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몸이 그 지경인데도 허리를 구부리고 한 손으로 도끼를 들어 장작을 쪼개고 있었지요. 아버지, 무슨 짓이십니까? 복술이 달려가 도끼를 빼앗았습니다. 덕만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했지요. 겨울 나려면 장작이 있어야 한다. 제가 합니다. 아버지는 들어가 계세요. 내가 여기 오래 있을 거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복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끼를 들었지요. 장작을 패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복술은 장작을 팼습니다. 겨울 내내 쓸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었지요. 등에 땀이 흥건히 배도록 팼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근처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덕만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루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술이 장작 패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덕만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밥 먹어라. 복술은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훔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덕만은 이미 등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굽은 등을 바라보며 복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은 부자는 또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오갔지요. 그러나 복술은 그날 저녁밥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밥 자체가 따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따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복술이 집에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복술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만 가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덕만은 이불 위에 앉아 복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딱 한 번. 복술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고개를 다 내려올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고개를 막 넘어서려는 순간 복술은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대문 앞에 덕만이 서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허리춤에 낡은 망태기를 매달고 복술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술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를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덕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술은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복술네 집에 달려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복술이 문을 여는 순간 최서방의 얼굴을 보았고 복술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았지요. 복술아. 최서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간밤에 가셨다. 복술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고작 사흘이었지요. 조금만 더 곁에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늦게 내려왔더라면. 순이가 뒤에서 복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술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멍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지요. 최서방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망태기였습니다. 덕만이 형이 내게 주라고 했어. 꼭 내 손에 직접 전해달라고. 복술은 떨리는 손으로 망태기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몸의 일부처럼 붙어 있던 것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복술의 손에 있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지요. 복술은 고개를 들어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오? 최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덕만이 형이 평생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으니까. 근데 복술아. 최서방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망태기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차고 다녔다더라. 내가 묻자 그 형이 그런 말을 했어. 딱 한 번. 복술은 숨을 참았습니다. 거기 내 전부가 들어있다고. 복술은 망태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장례는 사흘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덕만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지요. 말 수 없고 무뚝뚝하기로 고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막상 가고 나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저마다 덕만에 대한 기억을 꺼냈습니다. 덕만이가 우리 집 지붕 올려준 거 기억나?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와서 해놓고 갔잖아. 우리 아들 서당 보낼 돈 없다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쌀 한 가마가 문 앞에 놓여 있더라고. 누가 준 건지 아는 사람 없었는데 알고 보니 덕만이었어. 가뭄 때 논물 모자라다고 걱정했더니 새벽에 몰래 자기 논 물기를 돌려놓고 갔더라고.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복술은 그 말들을 들으며 장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아버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말이 없는 대신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복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복술은 아버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지요. 흙내음과 땀내음이 뒤섞인 평생 농사일을 해온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망태기는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복술은 망태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열면 무언가가 끝나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알아버리면 다시는 모르는 척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고요. 순이가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열어보셔야 해요. 복술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저도 모르게 망태기 끈을 풀기 시작했지요. 끈이 느슨해졌습니다. 망태기 입구가 벌어졌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낡은 광목천으로 감싸여 있었고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지요. 복술은 보따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끈을 풀었습니다. 광목천이 펼쳐지자 안에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너무 낡아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지요. 가죽으로 만든 표지였는데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매만진 것이 분명한 물건이었습니다. 복술은 표지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 안쪽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었지요. 까맣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 복술의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복술은 어릴 때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래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굵고 거칠지만 또박또박한 덕만의 글씨였지요. 복술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니,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첫 줄을 읽는 순간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복술아, 오늘 내가 태어났다. 내 어미가 너를 처음 안겨주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복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장이 넘어갔습니다. 복술아, 오늘 내가 처음으로 걸었다. 마당에서 세 발짝을 걷고는 고꾸라졌는데 울지 않았다. 일어나서 다시 걸으려 했지. 그게 기특해서 웃음이 나왔는데 내가 보기 전에 참았다. 그리고 다음 장. 복술아, 오늘 내가 서당에서 상을 받아왔다. 대청마루에서 내게 내밀더구나. 나는 그래 한마디를 하고 말았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런데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질 않았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복술은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요. 복술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술과 덕만 사이의 일이었으니까요. 복술은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지요. 뺨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술은 손바닥으로 그것을 닦아내고는 다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복술이 태어난 날부터 덕만이 붓을 쥘 수 없을 만큼 손이 굳어버리기 전까지 빠진 날이 거의 없었지요. 비가 와도 농사일이 바빠도 몸이 아파도 덕만은 날마다 붓을 들었습니다. 복술아, 오늘 내가 처음으로 논에 내려왔다. 10살이 된 기념으로 내려보냈지. 밭고랑을 혼자 다 일구더구나. 허리도 안 펴고 끝까지 하더구나. 나는 내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이럴 때 잘했다고 한마디를 해줘야 하는데 또 못했다. 내일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아마 내일도 못할 것 같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복술은 그 대목을 읽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구나.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만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싶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잘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복술은 다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지요. 복술아, 오늘 서당에서 매를 맞고 왔다더구나. 내 등에 매 자국이 있는 것을 밥 먹을 때 봤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서당에 다녀왔다. 훈장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는 쓰지 않겠다. 내가 알 필요 없으니까. 다만 내일부터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자거라, 복술아. 복술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날 훈장님께 찾아간 것이 아버지였구나. 어린 복술은 이유도 모른 채 다음 날부터 매를 맞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 다 해결하고 돌아와 그저 자거라 한마디를 썼던 것이었지요. 복술은 일기장을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복술아, 오늘 내가 장가를 들었다. 순이라는 처자가 내 아내가 되었구나. 첫눈에 보기에도 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내가 말수가 없어도 그 사람은 잘 받아줄 것 같더구나. 나를 닮은 내가 걱정이었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복술은 한동안 그 대목에서 멈추었습니다. 순이가 문 앞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순이도 복술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술아, 오늘 내가 큰 소리를 치고 갔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나는 내가 그 말을 하는 동안 한마디도 못했다. 사실은 할 말이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내가 서운했을 거라는 것을 안다는 말. 그런데 또 못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마루에 한참 앉아 있었다. 내가 참 못난 아비이다. 복술아, 미안하다. 복술은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소리내어 운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었지요. 어릴 때는 이불 속에서만 울었고 자라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아버지가 없고 나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들어와 복술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술이 집에 오지 않는 동안에도 덕만은 일기를 계속 썼지요. 날마다 복술아, 오늘도 내 소식이 없다. 최서방이 내가 잘 지낸다고 전해줬다. 잘 지내면 됐다. 보고 싶다. 복술아, 봄이 왔다. 올해도 모내기를 시작했다. 혼자 하려니 예전보다 오래 걸린다. 내가 옆에 있으면 금방 할 텐데. 그 생각은 하지 말자. 복술아, 오늘 내가 왔다. 방에 들어서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느냐. 각진 턱, 짙은 눈썹. 나를 닮은 것이 싫다 했지. 미안하다. 나를 닮아서 고생이 많겠구나. 그래도 나는 내가 나를 닮아서 기쁘다. 복술은 그 대목을 3번 읽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닮아서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 넓어서 복술은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지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덕만의 글씨가 예전보다 많이 떨렸습니다. 붓을 제대로 쥐지 못한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써 있었습니다. 복술아, 오늘 내가 장작을 패줬다. 고맙다. 저녁밥을 같이 먹었다. 고맙다. 다 고맙다. 말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복술아. 늘 사랑했다. 태어나던 날부터, 오늘도, 내일도, 내가 없어도. 거기서 일기가 끝났습니다. 복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지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구르는 소리도 들렸지요. 복술은 천천히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바라보던 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창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논밭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고개 넘어 아들이 사는 쪽을 보았을까요? 아버지, 복술이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지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침묵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복술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복술이 말했습니다.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술은 아버지 집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기울어진 마루 귀퉁이에 돌을 받쳐 넣었지요. 부서진 광문짝은 못을 박아 고쳤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들이었지만 복술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이 떠올라 멈출 수가 없었지요. 순이도 함께였습니다. 부엌을 닦고 솥을 씻고 거미줄을 털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종일 집을 돌봤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쌀 한 봉지, 김치 한 단지, 나물 한 그릇. 말없이 내려놓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복술의 손을 한번 꽉 쥐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덕만이 형이 나한테 맡겨둔 거야. 복술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문서 한 장이 나왔지요. 논밭 문서였습니다. 덕만의 이름이 지워지고 복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지요. 이 땅은 복술이 것이다. 복술이가 갈고 복술이가 거두어라. 그리고 너의 자식에게 물려주어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흙과 함께 살았다. 복술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몇 해 전에 조용히 해뒀더라고. 그때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고 말 안 했어. 최서방이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복술아, 덕만이 형이 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말은 안 했어도 내 앞에서는 가끔 했거든. 복술이가 이번에 잘 해냈다더라. 복술이 마누라가 참 착하더라. 복술이가 요즘 얼굴이 좋아졌더라. 그런 말들을 했어. 나한테. 복술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한테 하던 그 말을 너에게 직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참 아쉽다. 그 형이 그걸 못해서. 최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복술아. 나는 그래도 덕만이 형이 좋은 아비라고 생각해. 말로 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평생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식한테 짐을 지운 적 없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복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서를 내려다보았지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굵고 거친 글씨. 자신과 똑같은 글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술은 아버지 방 마루에 혼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지요. 복술은 무릎 위에 일기장을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이 마루에 앉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덕만은 늘 이 자리에 앉아 하늘을 보았지요. 복술이 옆에 앉아도 말이 없었고 복술이 안으로 들어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린 복술에게는 거부처럼 느껴졌었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옆에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덕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말 대신 그냥 곁에 있는 것. 말 대신 먼저 손이 움직이는 것. 말 대신 일기를 쓰는 것. 복술은 하늘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흔들렸지요. 말은 잘 못해도 곁에 있어주는 아비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처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를 닮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각진 턱이, 이 짙은 눈썹이, 이 과묵한 성격이 모두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평생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술은 일기장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술은 아버지 집으로 가며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논밭을 살피고 집안 곳곳을 손보고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지요. 순이도 날마다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움직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술은 아버지 방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것이 분명했지요. 복술이 뚜껑을 열자 안에서 낡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복술이 서당에 다닐 때 쓰던 붓이었습니다. 반쪽이 다 닳아 있었지요. 그 옆에는 복술이 어릴 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렸던 지프로 된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솜씨로 만든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받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었지요.
버렸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있었습니다. 복술은 집 인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짚이 다 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모양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복술이 만든 서툴고 엉성한 인형이었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셨구나. 복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술이 서당에서 쓴 글씨 연습지, 복술이 처음으로 혼자 만든 새끼줄, 복술이 10살 때 발표회에서 받은 상장, 그것들이 모두 나무 상자 안에 고이 담겨 있었지요. 덕만은 이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안 하고 눈길도 주지 않는 척했지만 아들이 남긴 것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상자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복술은 한동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상장 한 장을 꺼내 들었지요. 상장 뒷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덕만의 글씨였습니다. 복술이 10살. 이날 참 기뻤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어떤 긴 말보다도 무거웠지요. 복술은 상장을 가슴에 댔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날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못한 것이지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순이가 문 앞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식사하세요. 복술은 상자를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순이야. 예. 고마워. 항상. 순이는 잠깐 멈추었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그 웃음이었지요. 그 말 아버님한테 배우셨어요? 복술은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피식 웃음이 났지요. 그렇습니다. 복술도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표현을 어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가득 담아두는 사람이었지요.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봐. 복술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술과 순이는 덕만의 집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늘 혼자 먹던 자리였지요. 마당에는 늦가을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가지에는 홍시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복술은 그 홍시를 바라보다가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복술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대청마루 위에 홍시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놓아두었는지, 왜 놓아두었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술은 그저 집어먹었지요. 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버지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복술이 감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코를 훌쩍이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덕만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나무에서 홍시를 따 마루 위에 놓아둔 것이었겠지요. 감기에는 달고 따뜻한 것이 좋다며. 아무 말 없이 아버지, 그게 아버지였지요? 복술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다른 기억들도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비가 오던 날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삿갓을 씌워주고 사라진 사람. 뒤를 돌아보니 논둑에서 멀어지는 뒷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였을 것이었습니다. 14살 때 첫 추수를 마치고 너무 지쳐서 논두렁에 쓰러져 잠든 날 눈을 떠보니 누군가 등에 도롱이를 덮어주고 갔던 것. 그것도 아버지였을 것이었지요. 어른이 되어 장가가던 날 덕만은 혼례 내내 마당 한켠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복술은 그것이 무관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술이가 혼례를 올렸다. 장가를 들었다.
다 컸구나. 나는 마당 끝에 서서 계속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 갔다. 그래도 끝까지 있었다. 복술은 그 일기 구절을 떠올리며 홍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야. 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 순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방님.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아버님이 저를 처음 보시던 날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문 밖까지 배웅을 해주셨거든요. 말없이. 저는 그때 이 어른이 우리를 좋아하시는구나 했어요. 복술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말없이 문 밖까지 배웅하는 것. 그것이 덕만의 방식이었지요. 말 대신 발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말 대신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나는 왜 그걸 진작 몰랐을까? 복술이 낮게 말했습니다. 순이가 복술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지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복술은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었지요. 덕만이 논두렁을 걸어가고 어린 복술이 그 뒤를 쫓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이 빠르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어린 복술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꿈속에서 덕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진 그 얼굴이. 복술은 꿈속에서 뛰어가 아버지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깼지요. 눈앞에 아버지 방 천장이 있었습니다. 귓가에 밤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복술은 눈을 감은 채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복술은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오전에는 논밭을 살피고 오후에는 집안을 손보고 해가 지면 대청마루에 앉아 일기장을 다시 읽었지요. 한 번 읽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였고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최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막걸리 한 병을 들고서요. 한잔하자, 복술아. 덕만이 형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덕만이 형이 술은 못했는데 이럴 때는 한 잔씩 마셨거든.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렇고 힘든 일 있을 때도 그렇고. 혼자? 복술은 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없었지. 근데 이 마루에 혼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걸 보면 알았어. 오늘은 힘든 날이구나 하고. 최서방이 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물었어. 덕만아, 힘드냐고.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 나는 복술이 하나면 돼. 복술이가 잘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그러더라고. 복술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나한테는 가끔 했어. 너한테 못하는 말을 나한테 했던 거지. 그게 그 형 방식이야. 직접 말을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해버리는 거야. 복술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저한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게. 근데 복술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최서방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쉬워. 사랑한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덕만이 형처럼 하는 사랑은 어렵거든. 말은 못해도 평생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아들 것은 하나도 안 버리고
논밭도 아들 이름으로 해두고. 그게 더 어려운 거야. 더 힘든 사랑이야. 복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덕만이 형이 내 아버지라서 참 좋은 게 뭔지 알아? 한 번도 자기 힘든 것을 너에게 짐으로 만든 적 없잖아. 아내 잃고 혼자 키우면서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한 번도 너 때문에 힘들다는 말 안 했잖아. 그게 쉬운 줄 알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복술아. 복술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알면 됐지 뭐. 최서방이 빈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쓸쓸하면서도 따뜻했지요.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덕만도 늘 그랬을 것이니까요. 이 마루에서 말없이 그냥 앉아 있었을 것이니까요. 복술은 막걸리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한 잔 드세요. 그리고 한 모금을 땅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땅이 그것을 고요히 받아들였지요. 그날 밤 복술은 아버지 방에서 잠을 청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크고 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담겨 있었지요. 말 대신 일기 속에, 행동 대신 망태기 안에, 표정 대신 새벽에 혼자 해놓은 일들 속에. 복술은 평생 그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 속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아버지 같은 아비가 되겠습니다. 복술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말은 좀 더 잘하는 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방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낙엽 구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복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복술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으로 들어선 사람은 복술의 당숙 복이었습니다. 덕만의 사촌 형제였지요. 복술은 어릴 때 당숙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덕만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들었지요. 가난했던 덕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덕만이 힘들 때 외면했다는 이야기. 복술은 어릴 때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숙이 뒤에 두 아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복술이냐? 오랜만이구나. 당숙의 목소리는 낮고 기름졌습니다. 복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지요. 당숙 어른 오셨습니까? 덕만이 현관 소식 듣고 왔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당숙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논밭 문서를 꺼내두고 싶었지요. 복술은 그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내가 혼자 다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제가 하겠습니다. 덕만이 형 논밭도 내가 다 가져가게. 복술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당숙의 말 속에 가시가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문서를 해두셨습니다. 당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어디 좀 봐야겠구나. 그게 적법하게 된 건지. 최서방께서 증인으로 계십니다. 당숙은 아들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지요. 복술아, 덕만이 형이 돌아가셨으니 집안 어른으로서 내가 몇 가지는 살펴볼 권리가 있다. 그게 이 집안 돌이 아니겠느냐? 복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숙은 사흘 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말들이 돌기 시작했지요. 덕만이 문서를 바꾼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말. 복술이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으니 불효자라는 말. 논밭은 집안 전체 재산이니 한 사람만 가질 수 없다는 말. 당숙이 어딜 가나
그런 말들을 흘리고 다녔지요. 복술은 그 말들을 듣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불효자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지요.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 2년 넘게 발걸음을 끊었던 것. 그것은 복술 자신도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숙 어른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술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서방님,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사흘을 더 있었더라면,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서방님 그건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여위어 계셨는데 조금만 더 눈치를 챘더라면. 복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숙의 말이 아니더라도 복술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많이 꾸짖고 있었지요. 그날 밤 복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방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니 온갖 생각이 밀려왔지요. 아버지가 사흘을 기다렸을 것이라는 생각. 아들이 고개를 넘어오기를 기다리다 눈을 감았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휘어졌지요. 복술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별이 보이지 않았지요. 아버지, 저는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복술은 마루 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2년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지요. 일기에 그렇게 적으셨지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눈물이 금세 식었지요. 당숙은 다음 날에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어른 몇을 데리고 왔지요. 복술아, 이 어른들 앞에서 말하겠는데 덕만이 형 논밭 문서 말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관아에 확인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복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가 제대로 문서를 작성하셨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는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불효자가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이 옳겠냐? 마을 어른들이 시선을 복술에게로 돌렸습니다. 복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숙의 말이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들렸지요. 불효자.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최서방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술은 혼자 그 말들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당숙 어른. 복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기신 문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제가 함부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덕만이 형이 병중에 정신이 온전했는지 알 수 없잖느냐. 그 말에 복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당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술이 아버지의 마지막 상태를 옆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술은 그날 오후 아버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망태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일기장을 꺼내 들었지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한다, 복술아. 늘 사랑했다. 태어나던 날부터, 오늘도, 내일도, 내가 없어도. 복술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짚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끝까지 저를 믿으셨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남기신 것을 지키려니 불효자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냥 놓아버리면 당신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물론 환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술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최서방이 그날 했던 말이었지요.
말 못하는 사람이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이요. 복술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서 한마디도 못했지만 일기 속에서 평생을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 복술의 손 안에 있었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이 모두 이 일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있구나. 복술은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말들이 있었지요. 병중에 쓴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쓴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 아버지의 손이 제대로 움직일 때, 아버지가 가장 솔직했던 순간들에 쓴 것들이었지요. 복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술은 그날 저녁 최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최서방은 복술의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지요. 당숙한테 당했구나. 예. 그 양반이 그럴 것 같더라. 덕만이 형이 힘들 때도 안 나타나더니 이제 와서. 최서방이 마루를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마. 덕만이 형이 논밭 문서 바꿀 때 내가 옆에 있었어. 형이 정신 멀쩡할 때였고 자기 손으로 다 썼어. 내가 그걸 증명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서방 아저씨, 복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부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요. 최서방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일기를? 예. 망태기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논밭을 제 이름으로 해두고 싶다는 것도요. 아버지가 병중에 쓴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쓰신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덕만이 형이 그런 걸 써두셨구나. 예. 그걸 들고 당숙한테 가야지. 거기에 아버지 뜻이 적혀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못해. 복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최서방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 저는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당숙 어른 말씀처럼 제가 불효자인 것은 맞습니다. 최서방은 복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술아. 예. 덕만이 형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이 뭔지 알아? 복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술이가 와줬다. 장작도 팼다. 밥도 같이 먹었다. 그거면 됐다. 그랬어. 복술은 눈을 감았습니다. 형이 마지막 며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말은 안 해도 내가 봐서 알아. 내가 온 것만으로 형은 다 된 거야. 임종 자리보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더 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복술아. 복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도 그걸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적었겠지. 사랑한다고. 내가 없어도 사랑한다고. 복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최서방은 아무 말 없이 복술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덕만이 늘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그저 손으로. 집에 돌아온 복술은 순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숙이 한 말, 최서방이 한 말,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평소에는 말을 아끼던 복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긴 말을 했지요. 순이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복술의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 아버님 같은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일기를 쓰셨다는 것도 그렇고 그 망태기를 평생 차고 다니셨다는 것도 그렇고 그게 서방님한테 다 전해진 거잖아요. 사랑이 다 전해진 거잖아요. 복술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소. 늦지 않았어요. 서방님이 알았으니까요. 아버님도 알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망태기를 남기신 거겠지요. 복술은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의 말이 가슴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그렇습니다. 덕만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말로는 끝내 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망태기 안에 넣어두었지요. 복술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하지 못한 말을 떠난 뒤에 전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셨구나. 복술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내일 당숙 어른을 만나야겠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고 오세요. 복술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못했던 웃음이었지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술은 당숙을 찾아갔습니다. 당숙은 마을 어기 주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다가 복술을 보고 입꼬리를 올렸지요. 왔구나. 생각해봤냐? 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복술은 품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당숙의 눈이 그것을 향했지요. 이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입니다. 제가 태어난 날부터 아버지 손이 굳어버리기 전까지 쓰신 것이지요. 수십 년에 걸친 것입니다. 복술이 일기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논밭을 제 이름으로 해두고 싶다는 뜻도, 그것이 아버지 본인의 의지였다는 것도요. 아버지가 병중의 판단을 잃으셨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그리 생각하셨다는 것도요. 당숙이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무언가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복술은 어느 부분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논밭 문서 이야기를 처음 꺼낸 날의 일기였지요. 오늘 논밭 문서를 복술이 이름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없어도 복술이가 이 땅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흙과 함께 살았으니.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문서를 바꾸는데 증인이 되어 주었다. 이것이 내 뜻이다. 복술아, 이 땅을 잘 갈고 거두어라. 당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최서방이 들어섰습니다. 왔네, 복술아. 그러고는 당숙을 향해 말했지요.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덕만이 형이 문서 바꿀 때 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형이 정신이 온전할 때였습니다. 스스로 붓을 들어 쓰셨지요. 내가 증인입니다. 당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두 아들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일기장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 이것은 덕만이 애뜻이 분명하구먼. 또 다른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술이가 아버지 임종을 못 지킨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재산 문제와 그것은 별개 아니겠소? 당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천천히 일어섰지요. 알겠다. 더 할 말이 없구나. 당숙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것이 당숙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복술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술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복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다. 덕만이 형도 저 위에서 봤겠지. 복술은 일기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낡고 두꺼워진 그것이 손바닥에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술이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하지 못한 말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최서방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복술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술은 그날 오후 아버지 논밭에 나갔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논이었습니다. 빈 논에 바람이 불었지요. 복술은 논두렁에 서서 넓은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이었지요. 봄이면 모내기를 했고, 여름이면 김을 맺고, 가을이면 추수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덕만은 혼자 했지요. 아내를 잃은 뒤로, 아들이 독립한 뒤로, 복술은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가 수십 년을 걸었을 그 길을, 아버지의 발이 닿았던 그 흙 위를, 아버지가 여기서 뭘 생각하셨을까요? 복술이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빈 논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복술은 논두렁 끝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일기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복술아, 오늘 논에 나갔다. 혼자 하려니 힘드네. 그래도 괜찮다. 이 땅이 언젠가 내 것이 될 테니까. 너도 여기서 나처럼 서보아라.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거든. 복술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늘 그랬듯이 서 있었습니다. 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복술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 잘 갈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봄이면 모내기하고 가을이면 추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자식에게도 물려주겠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복술은 눈을 감으며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길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거칠고 굵지만 따뜻한. 그로부터 봄이 왔습니다. 복술은 아버지 논밭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이도 함께였지요. 두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지요. 이 땅이 자신의 땅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돕겠다며 나왔습니다. 덕만이 혼자 이걸 다 했다고? 대단하네. 그 사람 진짜 대단했지. 말은 없어도 몸은 쉬질 않았잖아. 복술은 그 말들을 들으며 모를 심었습니다. 발이 노늘게 파묻히고 허리가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수십 년을 일했을 것이었습니다. 혼자 해가 기울 무렵 논 한편에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복술은 논두렁에 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순이가 옆에 앉으며 물 한 사발을 건넸지요. 다 됐어요? 아직 절반이요. 내일 또 하면 되지요. 복술은 물을 들이켰습니다. 시원했지요. 그리고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모종들이 줄줄이 꽂혀 있었지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안 하셨겠지요. 그냥 바라보셨겠지요. 그러나 일기에는 쓰셨을 것입니다. 복술이가 모내기를 했다. 잘 됐다. 복술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 복술은 추수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무덤 앞에 막걸리 한 잔을 올렸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해 추수 잘 됐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신 땅이라 그런지 뭘 심어도 잘 되더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 쓰신 거 저는 몰랐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복술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살아계실 때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닮아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제는 말하려고 합니다. 제 자식한테는 잘했다, 사랑한다. 그 말을 꼭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못하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배운 것이니까요. 복술은 막걸리 잔을 들어
무덤 앞에 기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무덤 위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풀이 바람에 살랑였지요. 복술은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술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예. 우리 아이가 생기면 말 많이 해줍시다.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 말들. 순이가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도록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그 말 하시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잖소. 예, 지금 하고 계시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길이었습니다. 떨어진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지요. 복술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 하고 혼자서 말없이 그러나 속으로는 가득 무언가를 품은 채로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일기장 안에 있었습니다. 복술의 품속에 있는 낡은 일기장, 망태기에서 나온 그것, 아버지가 평생 몸에서 떼지 않았던 그것. 사람의 가치는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도 표현을 못해도 날마다 사랑을 담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덕만이 복술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술과 순이에게 아이가 생겼지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덕수라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만의 덕자를 가져온 것이었지요. 복술이 그 이름을 짓던 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이름이라는 뜻이었지요. 덕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크고 볼이 통통한 아이였지요.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눈썹이 짙어지고 턱이 각져갔습니다. 순이가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말했지요. 서방님, 덕수가 꼭 할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복술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각진 턱, 짙은 눈썹, 덕만을 닮고 복술을 닮은 얼굴이었지요. 닮았구나. 복술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덕수야. 예, 아버지.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게 자랑이다. 덕수가 방긋 웃었습니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것이 어머니 순이를 닮았지요. 복술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덕만이 이 얼굴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안 하셨겠지요. 그저 바라보셨겠지요. 그러나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덕수가 웃었다. 덕만이를 닮았다. 기쁘다. 복술은 피식 웃었습니다. 덕수가 7살이 되던 해, 어느 봄이었습니다. 복술은 아들을 처음으로 논에 데려갔습니다. 모내기 철이었지요. 덕수는 논두렁에 서서 아버지가 모를 심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했지요. 아버지, 저도 해도 돼요? 해봐라. 덕수가 논으로 내려섰습니다. 처음이라 모가 빗둘빗둘 심어졌지요. 그러나 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엉키면 다시 하고 끝까지 했습니다. 복술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예. 잘한다. 덕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지요. 진짜요? 그래. 잘한다. 덕수가 활짝 웃으며 다시 모를 심었습니다.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칭찬 한마디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복술은 그것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덕만이 이 말 한마디를 못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지요.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내일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또 못할 것 같다고. 그 말을 아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복술이
아버지가 못한 말을 아버지의 아들이 손자에게 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복술은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못하신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논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지나갔지요. 그날 저녁 복술은 아들 덕수를 재운 뒤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지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벌써 몇 해째 복술은 이것을 가끔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지요. 그날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복술아, 오늘 내가 태어났다. 내 어미가 너를 처음 안겨주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복술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사랑한다, 복술아. 늘 사랑했다. 태어나던 날부터, 오늘도, 내일도, 내가 없어도. 복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지요. 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덕만이 오래전에 심은 감나무였습니다. 복술이 어릴 때부터 있던 나무였지요. 그 나무가 올해도 새잎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복술은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셨지만 이 나무는 여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땅은 여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일기는 복술의 품속에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손자가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어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았어도 망태기 안에서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아들의 손에 닿았습니다. 복술은 마루에서 일어나며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늘 곁에 계셨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이 산골 고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말없는 아버지와 서운했던 아들 이야기. 낡은 망태기 하나가 풀어낸 평생의 오해 이야기. 말 대신 일기로, 행동으로, 침묵 속에서 사랑을 전한 아버지의 이야기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곁에 있는 말 없는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고, 표현은 못해도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사람의 가치는 말 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날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덕만이라는 아버지가 낡은 망태기 하나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곁에 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